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 수업 수강생이었고, 여기 김영 편입에서 신촌 캠이었습니까? 강남, 예, 강남 여기, 예, 강남 캠퍼스 학생인데, 시작은 7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보다는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이번 학생들은 적어도 한 5월 달, 3월 달, 1월 달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요 시점이라서 요 시점에서 공부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 아마 가장 현장감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이지 않을까. 또 너무 오래 준비한 학생 같으면 요때 느낌이 좀 없을 테고, 이 학생은 요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편입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금 밴드에 들어온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생하고 앞에 한 1, 20분 정도 길게 안 할 겁니다.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9시 반까지 수업이니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약간 초과돼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지금 학원에서 원장님도 그렇고 수업 초과하는 걸로 지금 제가 유명해갖고 수업 시간 맞춰서 끝내라고 지금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 수업 시간에 대한 학업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일단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진행을 했었죠. 그때는 고대 정형외과 학생. 근데 그 학생이 그때 브릿지 강좌에서 진행했는데, 같은 강좌에서 또 2번 연속하게 되면 또 그 수업은 계속 합격생하고 대화하는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대 기출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딴 학생이고. 그래서 밴드 수강생들은 밴드에다가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우선 학생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공부 방법론, 아니 뭐 학생이 겪었던 이야기겠죠. 지금 오늘 프린트물 제가 밴드 안 눌러셨구나. 원래 들 텐데, 이거는 저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이 학생이 쓴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 보시면서 이제 이 학생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치시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불어불만학과 일반 편입에 재투합한 학생이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 편입을 결심해서 7월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여기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갑식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수업은 기본 유형편, 연고대 기출반, 둘 같이. 둘 같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의까지 12월 달까지 계속 쭉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네, 선생님 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하고 제가 일단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이제 본인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줄 수 있나요? 본인 스펙.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어문학과 출신이고요. 어문계열. 네. 예. 그리고 학점은 4.5점 만점으로 변환했을 때 4점 초반대였고, 쭉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공인 영어 성적이 없었어요. 지원하는 학과가 필요가 없는 학과여서, 네, 공인 영어 성적이 없었고, 동아리를 하나 관련된 동아리를 하나 했었고, 또 뭐가 있죠? 특별활동은 동아리 하나가 전부라는 거죠? 네. 가끔 합격생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스펙에서 항상씩 놀랄 때가 있죠. 지난번에 이관왕 했던 학생은 특별활동이 전혀 없었었고, 여러분이 공인영어 엄청 신경 많이 썼는데 이 학생은 애초에 공인영어 관심이 없었고, 이유는 본인이 처음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자체가 공인영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고려대 때문에 공인영어를 준비하라고 하죠, 보통. 그죠? 연대는 뭐 컷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했던 당당함을 보였는데, 이 스펙은 지금 동일 계열, 어문계열한테 학과는 동일 계열 아니죠? 맞아요, 그죠? 동일 계열 아닌 과로 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학생이 전적 때 학과까지 밝히기가 조금 그래서 안 밝히고 있는 건데,
동일계열 아닌데, 이건 뭐냐면은 본인은 동일계열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과가 모집 정원이 없었습니다. 연대에서. TO가 안 나오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자는 거야. TO가 없어서 모집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지금, 물론 이 지금 지원한 불어불문학과도 본인이 물론 잘하는 어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입시 요강 나오고 나서 동일계열에서 자기가 동일계열든 비동일계열든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학과에 TO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내가 왜 이런 학생들 자꾸 섭외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자꾸 이런 불안함이 자꾸 있는 것 같아.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 학생도 충분히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학점이 지금 제가 섭외한 학생 학점이 다들 좋아갖고 여기 불안감이 다들 지금 4점대가 자꾸 섭외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4점대 아닌 학생들이 또 불안해 하거든요. 자, 3점대도 많습니다. 그렇죠? 괜찮고. 공인형은 없었지만, 그 모집 학과에서 이미 요구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자꾸 내가 800점만 맞아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 그죠?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아예 없었지만 학교가 원하지 않으니, 그죠?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는 제출 안 했고, 그렇죠? 합격했잖아. 그죠? 그리고, 동아리 1개 정도인데, 이 학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다른 기타 활동은 없었나요? 기타 활동들은. 이거 말고. 네, 전혀 없었고. 근데 이거 지금 붙여야 돼. 거기 붙여야 돼. 바짝 붙이고 있어요. 그 불어불문 학과가 제가 원래 복수 전공을 생각했던 학과여서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그 수업을 몇 개 많이 들었어요. 그 불문학과 수업을. 그래서 그 비동일 계열인데도 지원했을 때 조금 경쟁이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이. 그거는 공통점이네요. 지난번 학생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 동일계열 아니지만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있었다. 그죠? 수강 기록이 있었다. 지난번 학생은 이제 뭐 이게 부전공도 했었고, 경영학과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늘 하던 얘기죠. 자, 비동일 계열이라는 것 자체가 불리하진 않다. 하지만 비동일 계열이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됐으면 서류에서 분리할 수 있으니, 그때는 굳이 고집을 필요가 있을지 안 있을지는 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를 내가 걸렸던 적이 있었죠. 자, 일반적인 그 스펙 관련된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할 게 다죠. 그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죠? 언제부터 쓰셨죠? 자소서 준비가. 일주 전에. 그러니까 저기 연대 고대 둘 다. 네. 둘 다 일주일 전에? 고대는 한 달 전에 썼었는데 고대는 한 달 전에. 연대는 닥쳐서 썼었어요. 한 달 전, 연대는 닥쳐서 했다. 그죠? 근데 고대가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원래는 연대가 분량도 얼마 안 되고 그 제출 일주일 전에 했다. 그죠? 이것도 뭐 하나 우리 볼 수 있죠. 자, 고대가 제출 준비되어 있다면 연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량도 그건 지금 22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6, 7천자 됐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는 연대 자소는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는 거고, 고대가 준비됐다면 이거는 뭐 늘 이렇게 하는 학생 많죠. 11월 달에 준비 많이 하니까 그건 특별한 건 아니고, 스펙이나 서류 관련된 것은 대부분 정리가 됐죠.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해했던 내용들, 다른 거는 특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기 들어보면 그렇게 뭐 엄청난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학점이 좀 높은 점은 여기서 아마 득점 포인트. 그 논술로 돌아가 볼게요.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하셨죠? 커리를 7월 달에 시작하셨고, 네. 논술 공부 어떻게 하셨죠? 그냥 쌤 수업 들으면서 그 과목 커리가 어떻게 되죠? 공부한 커리가. 이거 기본 유형편 이거 예, 맞습니다. 요 마이크로 앞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 유형편이랑 예. 연고대 기출 각각 들었고 마지막에 11월, 12월에는 모의고사식으로 하는 수업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 기본편 수업 들으실 때 7월 달에 오셨는데 그때 기본편 하나만 들으셨습니까? 7월 달에. 네, 브릿지 강의를 신청은 했었는데 예, 계속 말씀하세요. 입문
네, 넣을 생각이었어서 예. 열심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본편,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 다음에 풀세 파이널 들으신 거요? 네, 12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 12월 달에도 수업을 들었나요? 네, 계속 들었어요. 12월 달 직전 파이널, 그죠? 네, 지난번에 그 이관왕 했던 학생과 좀 똑같은 거나, 그죠? 그 학생도 9월 달에 왔는데, 이렇게 했었죠. 요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 이반은 지금 연대 기출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벌써. 이거는 풀세 파이널 전에 아마 하프가 있을 텐데, 하프까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릿지 강의는 이 학생은 이제, 인문 위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뭐 도표 이런 건 안 들었다는 거야, 그지? 네. 그죠? 인문 논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좀 없었을 것 같고, 다른 거는 됐죠.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휴학하지 않고 학교 통학하면서 학원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학교 공부하고 이거 하고 병행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네, 사실 제가 통학을 했는데 통학이 왕복 3시간이었어서 좀 편입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학원 나와 있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3시간 빡시게 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강남이니까 학교하고 위치가 지금 약간 거리가 멀었잖아요. 자기 전적대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 학원 수업 듣고 다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생활하셨던 거예요? 네. 학교 수업 듣고 저녁에 여기 강남에 와서 수업 듣고 밤에 집에 가고.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공통적으로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을 해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잘 느는 느낌이 좀 안 날 수도 있고. 학생은 7월 달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논술을 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쌤한테 칭찬이 좀 있거나 지적이 덜 있거나 할 때 그게 언제쯤 그런 느낌이 좀 왔어요? 저는 끝까지 계속 혼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놨는데 제가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문학을 공부해서 좀 글쓰기 습관도 좀 글이 두루뭉술하다라는 지적을 마지막까지 받았는데 저기 밑줄 치신 부분. 네. 그래서 네. 예. 마지막까지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예. 지적 받을 때마다 조금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이제 쌤이 지적하셨던 거 안 해야지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논술을 뭐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아예 시험장에도 안 가봤나요? 네. 그래도 시험은 치러 가보잖아. 오류로 그냥. 쳤어요. 그걸 아예 안 쳤어요? 그랬구나. 그래. 근데 갑자기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또 불구하고 편입의 논술 시험인데 그게 시험을 응시해 보겠다는 게 걱정이 안 됐었나요? 7월 달에 올 때. 네. 아니,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조금 좋아해서 글을 못 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처음 쌤께 첨삭을 딱 받았을 때 너무 혼나서 내가 정말 늦게 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어요. 예, 아마 학생들이 뭐 저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하는 거 실제 당사자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진실되게 보일 수 있어서 직접 학생의 입으로 직접 그죠? 얼굴 앞에서 얘기한 게 더 효과적이라서 그랬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다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밴드에 들어온 학생들도 질문거리 있으면 올려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학생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아마 질문을 그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이 그대로 그 학생들이라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스펙은, 자, 학벌은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는 이 부분은 영향을 안 줍니다. 학점은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우리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자, 공인영어 성적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게 증명이 됐고, 자, 동아리는 특별활동은 영향을 주긴 주는데 지금 합격생들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 전혀 없는 학생도 있었다. 더구나 그때 이관왕 했던 학생이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자, 자소서는 고대는 이제 그 미리 제출해야 되니까 좀 쓰자. 연대는 약간 여유 있게 해도 괜찮다, 그죠? 근데 제가 첨삭할 때 보통 같이 하니까 그때 같이 제출해도 괜찮다는 거. 그 학교 공부를 병행했지만 대부분의 그 합격생들이 4점대 학생들이 합격생들이지만 다 재학생들이었다. 여러분들이 다들 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단지 비동일 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 기록이 있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 사실은. 네. 지금 밴드에 예. 그 비동일 계열 전공 몇 개 정도 수강했냐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4개 정도? 4과목 정도? 네, 4과목 정도 수강을 했고 학점이 좋긴 했어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네. 지원 전공에 대한 학점이 좋았다. 어학 계열의 특징 중 하나죠. 어문계열은 그 나라 어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 어학을 못하면 수업을 못 들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비동일 계열이지만 이 학생은 그렇게 여기서 손해를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뭐 논술 관련된 것은 뭐 저랑 늘 얘기한 거라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되게 관심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갖고 제가 자꾸 의혹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요. 쌤 말씀에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제가 고대 자소서를 한 달 전에 썼다고 했는데 고대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자소서를 잘 썼었어요. 그런데 연대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좀 말도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었고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제가 더 잘 본 거는 연대에서 시험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다 쓰고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고대는 좀 질문이 저한테 어렵다고 느껴져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에서 자소서가 저 이제 면접이 없어서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좀 못 쓴 연대였지만 그래도 시험을 그 논술을 더 잘 봐서 좀 네, 붙었던 것 같아서 네. 그 연대 입문이 작년에 어려웠었어요. 오늘 제가 해제 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 학생의 합격생 답안 요겁니다. 합격생 답안 2가 이 학생이 그 재생죠, 그 뭐라 그러나 그죠? 다 복귀해 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잘 쓴 답안이고 이제 분량은 뭐 이렇게 정확히 맞추지 못했어요. 복귀한 답안이다 보니. 하지만 아주 그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규칙이 아주 철저하게 뭐 비교 다 둘 다 그 비교 문제인데 그 비교할 때 공통점 어떻게 쓰고 이제 또 그죠? 범주와 어떻게 하고 범주까지 다 시도했죠. 그 규칙 그대로 그죠? 가를 정리하면 가다 묶었기 때문에 가다가 나와야 되고 이제 범주하지만 이거 안 하는 학생도 많죠. 뒤에 또 담화 비교도 마찬가지 공통점 쓰고 차이점 쓰고 보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거 없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독해가 정확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 제가 물론 저는 이걸 학생하고 많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술이라는 것이 절대 막연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면 되는 공부니까 지금처럼 하면 충분해요. 추가적인 게 없죠.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본인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이제 그 논술 공부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좀 배우게. 예.
저는 쌤 수업만 들었기 때문에 쌤 수업에서 배운 거를 중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쌤이 수업 시간에 그 12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주 하셨던 말이 있는데 경쟁률이 이제 11월 달쯤이면 뜨잖아요. 근데 그 경쟁률이 3대 1 그 이상의 수는 모두 허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고대가 제가 넣은 학과가 30대 1의 경쟁률이었고 연대는 17대 1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경쟁률이 30대 1, 17대 1이라는 게 내가 붙을 확률이 30분의 1, 17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붙을 사람이면 10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나는 붙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사실 당장 내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어느 과에 넣는지도 모르고 또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전국에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답안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 경쟁자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매번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인데 작년에 이렇게 답안 쓰다가 저한테 혼이 많이 나왔어요. 이 학생이 말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허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대, 40대 그래도 제대로 준비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옆에 앉아서 열심히 쓰는 척하는 보이는 학생들 대부분 허수다. 그냥 앉아있는 학생들이다. 제대로 준비 안 했거나 준비했다 해도 과연 제대로 됐을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고3들한테 하는 얘기도 그래요. 자, 수능 시험장 가면 다들 고수가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20년 동안 수능 공부했던 애들이다. 국영수.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영어 동요 듣고 태어난 애들인데, 근데 논술 시험장 가면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들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그죠? 그 경쟁자 아닌 학생들일 테니까 그 숫자에 겁먹지 말라.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 얘기는 자기도 뭐 처음이지만 남들도 처음이지만 자기는 그 7월 달부터 열심히 했으니 내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답안 충분히 쓸 수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시험장에 우르르 뛰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그 생각 들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붙는가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붙었던 학생들 얘기 들어봐도 뭐 그렇게 정말로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머리 싸매고 뭐 그죠, 공부를 막 수없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논술을 쓰고 그렇지 않았죠.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수업 말고 다른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과제로 내는 게 많았는데 그거 다 따라왔나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신문 사설하고 독서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걸 다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답니다. 이제 또 안 하고 붙는 게 또 증명이 됐으니 또 안 해도. 신문 사설은 했어요. 근데 읽으라고 하셨던 책은 다 못 읽었어요. 책은 못 읽었고, 그 신문 사설이라도 정리하자고 그랬죠. 독서는 제가 8월 말까지만 보통 시켜요. 9월 달부터는 희망자가 써오면 제가 봐주지만, 그때 바쁘면은 그거는 좀 얘가 면제시켜주긴 하는데, 뭐 이 학생도 뭐, 이제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할 게 좀 많았고, 여러분은 좀 오래된 학생들이어서, 되긴 하는데, 보통은, 뭐 내가 시킨 거 다 하면은 뭐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합격생도 마찬가지죠. 스펙도 우리가 뭐 모든 부분 탁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늘 말했지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다 완벽하게 뛰어난 학생은 없다. 알았죠? 없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부분에서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분리, 저것도 분리, 저것도 분리. 그러면 하나의 방법, 논술을 이제 탁월하게. 그러다 논술까지 분리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학생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사실 논술 잘 썼어요. 첫날 보고, 야, 논술 너 정말 잘 쓴다 했는데, 계속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약간 너무 막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제가 시험 때 같이 잔소리했다고 하는데, 시험 때는 잔소리 안 했을 텐데, 그걸 했다고 하니까 학생 기억이 맞겠죠. 그거는 조심해. 마지막에 내가 포인트 학생들마다 오래되면 이제 학생 특징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식으로는 이것만 딱 조심해봐. 딴 거는 괜찮아. 이렇게 할 때 그 한마디가 그 학생한테 그거였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 일반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부탁, 질문 아직 안 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이미 저보다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어서 첨삭 같은 것도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첨삭 받을 때 초반에 좀 상처도 막 받았었거든요. 쌤이 좀 가차없이 채점을 하셔서. 근데 제가 다른 논술 선생님 분들도 알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채점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명이어서 쌤 말씀만 잘 듣고 잘 따라간다면 앞으로 남은 학교 캠퍼스 생활은 신촌 아니면은 안암에서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저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항상 그래요. 이게 아주 온화하게 부드럽게 하면 이게 정보 전달이 자꾸 왜곡이 자꾸 돼요. 내가 그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잘못된다고 선명하게 말해줄 때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명하게 애가 각인을 합니다. 근데 그 선명하게 하는 게 반대로 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자극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이런 표현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이 돼.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아주 그렇게 하지만 학생은 빨리 알아듣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제 경험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 2, 3, 4를 근거로 1의 을국을 평가하시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을국을 평가하잖아요. 그럼 다 을국을 정리해야 되는데 1을 정리한단 말이야. 너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2, 3, 4, 1을 오늘 몇 명 있었습니다. 1의 을국을 평가하시오. 그럼 첫 달러 뭘 정리해야 되니? 1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 2, 3, 1의 을국을 평가하시오. 자, 첫 달러 뭘 나와야 되니? 예? 그러면 또 1이요. 이렇게 말해요. 계속 자기 입으로는 1의 을국을 평가라고 하면서 첫 달러에 을국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 기억나지? 근데 계속 1이요. 계속 이래요. 말로는 1의 을국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전혀 이게 논술에 대한 이게 디테일에서 아직 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야. 이 학생은 넘어가면 그 다음 또 그런 실수 또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그죠? 이게 덜 혼인가? 이 경계선을 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어쨌든 합격한 학생한테는 그게 덜 미안한데, 뭐 합격했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수강생 중에 합격을 안 한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미안한 게 일단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잘 듣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혼을 안 낸다고.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각인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꾸 반복을 시켜서 이 학생은 계속 이제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게 늘 문제가 됐던 학생이라서 그 부분이 늘 지적받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수기에도 보면 그 얘기 자주 있습니다. 자기가 첨삭을 자꾸 받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꼭 고쳐라. 그걸 잘 생각하라. 뭐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 학생도 깨달았던 거, 본인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기억을 다 못합니다, 아직은. 근데 그 답안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학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선생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지라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부는 물론 기억해요. 많은 학생들 다 기억 못하니 그 특징들을. 근데 답안 보고 지적할 뿐인데 똑같은 게 지적이 되니 학생은 마치 자기를 기억하고 그 부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은 계속 같은 실수 반복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런 거는 첨삭할 때 받은 지적들은 꼭 지키라는 거죠. 수정하는 거.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일단 뭐 짧았지만 그것도 시간은 또 꽤 많이 가버렸네요. 짧았지만 합격생과 대화를 마치도록 하고, 아마 또 내년에 또 가면은 뭐 이게 또 단톡이든 커뮤니티 등등에서 얼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얼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알았죠? 오늘 이 학생한테는 또 수고했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파이팅! 자, 끊어주세요.